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찍힌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네요. 일단 통일부는 국민의힘 요구로 이런 사진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예. 이걸 언론에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배를 타고 남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진 선원들이고요. 북한 어민 2명의 송환 과정을 담고 있는데 한 명은 덤덤히 분계선을 넘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정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이 남성은 양팔을 제압당한 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에 인계가 됐습니다. 예. 통일부가 3년 전에는 이들이 NNL 부근에서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납포가 돼서 귀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3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제 북송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 예. 정반대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검찰 수사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시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을 외면을 했다. 그리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을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대통령실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입장을 내놓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라고 반문을 했고요.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쟁점은 이제 이 탈북민에 대한 규정 같습니다. 난민이냐 범죄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예. 귀순을 요청했음에도 이들을 북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반대로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들의 북송이 적합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북송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접점을 만들기 위해 이들을 급하게 북송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북송이 적합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쪽은 이들이 많은 사람을 살해해서 남한 사회 정착 후에 발생할 우려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격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세요. 또 사회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예. 자,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3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되짚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치 공세로 보여집니다. 예. 저의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군과 정보기관의 첩보를 기어이 들춰내서 안보의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안보를 스스로 위협에 빠뜨리는 저는 자해적인 어떤 안보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제 북한으로 이송되는 한 분의 모습이 뭐랄까 좀 감정선을 자극하는 사진이다라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그 사진 공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통일부가 어이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본질적인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 정쟁의 장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은 많은 언론이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이런 것들은 빼고 그 장면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편협적인 어떤 한 부분을 보여줘서 정확한 정보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의원님 그러면 그 사건 개요부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실제 이것은 1919년이죠. 예. 2019년 3년 전 8월 중순에 북한에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오징어 배인데 예. 거기에서 북한 어선 3명이 선장이 가혹행위를 했다는데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무자비하게 레이를 해서 바다에 시설 유기했습니다. 그 당시 그 범인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선비에서 해관 근무 중인 동료선은 2명을 먼저 둔기로 살해를 한 후에 조타실에서 지침 중인 선장도 살해를 하고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예. 이후에 동료 선원들에게 발각될까 동료 선원들을 전부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선창에서 지침하고 있는 선원을 13명을 교대 근무한다는 이유로 2명씩 불러내서 도끼와 망치도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고요. 이후 이들은 의논을 해서 도주 목적으로 북한 김책항에 먼저 입항을 해서 거기에서 숨어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김책항에 명이 체포되면서 2명이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의 물을 동해안 쪽으로 이제 도주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 정부는 사실은 10월 30일 날 이러한 사항을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16명을 중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배로 도주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10월 30일에 이미 예. 그래서 우리 정부나 군에서는 그 인물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밀항을 하면은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어선에 10월 31일 날 NLL을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해군이 추적을 했더니 NLL 이북으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또 NLL을 넘어오는 거를 잡으러 갔더니 NLL 이북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11월 2일 날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NLL 넘어왔을 때 경고 사격을 하면서 생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동 신문을 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판단했던 16명을 살해한 그 흉악범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기순 동기가 있었는지 도피 행정,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심을 했죠. 이러한 사건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이게 군대 SI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서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말씀으로는 북한에서도 그 사람들을 쫓고 있었고 그런 사실 자체가 어떻게 됐거나 지금 남한 쪽의 군 정보 체계 안에서 다 입수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 내려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씀이신 거죠? 10월 30일쯤에 예. 하루 전날 알고 해서 그런 것들을 또 관심 있게 봤던 것이죠. 진 작가님. 그 당시에 말이죠.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하고 보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게 5일 만에 보냈나요, 그때? 11월 2일 귀순사를 밝혔고 11월 10일 날 보냈죠, 그죠? 네. 그러니까 5일이 아니라 그래도 몇 주 정도 이렇게 조사를 좀 철저히 한 다음에 사실 확정이 된 다음에 좀 보내서도 낫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급하게 보내는 바람에 이제 또 쓸데없는 오해를 또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사건이 명확했던 겁니다. 사전 정보가 명확했고 2년들을 해서 합동으로 정부 조사기관들이 합동으로 해보니까 이 2명이 실질적으로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빨라진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김현철 장관이 기순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순 의사의 진정성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2019년 11월 15일 날 밝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4일까지 그 NLL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군이 또 쫓으러 가고 다시 또 북한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정말 이게 정말 귀순 의도가 있었다면 한 번에 내려와 가지고 이게 한국에 오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라고 당시 정부는 판단했던 겁니까? 네,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11월 2일 날 생포할 때까지는 전혀 기순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아마 2명은 어디론가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3국이나 대한민국이든 어디든지 밀항을 해서 숨어서 살려고 했던 걸로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 기순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판단은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들이 16명을 다 살해한 후에 모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랬을 때 3명이 모의한 것은 김책항으로 돌아가서 죽더라도 북한 조국에 가서 죽자, 숨어 살다가 들키더라도. 그래서 먼저 김책항으로 갔는데 한 명이 잡히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해 나왔던 거고요. 예. 두 번,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할 의사는 처음엔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NLL 이남으로 넘어왔을 당시도 전혀 기순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해군이 쫓아가면은 NLL 북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 예. 그다음 세 번째 기순 내에서 신문 과정에서 이제 또 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단 사진을 근거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이거는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당시 문재인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흉악범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판문점 가는 과정에서도 도주할 염려가 많았죠. 그래서 흉악범들은 이송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승증을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은 북한으로 가게 되면은 죽는지 뻔하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한 장면만 보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흉악범이라는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엽기적인 16명을 아주 살해하고 그런 인원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의원님께서는 북한 이탈 주민법에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주신다면? 예. 북한 이탈 주민법 9조 1항에 보면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인원들은 살인마죠. 그것도 엽기적인 아주 살인마고 그래서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이 법조항에 따라서 추방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론인데 이제 그 법조항이 사실은 귀순한 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그 보호 조치,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그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또 그 조항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입국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자는 이것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 조항 자체가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 말하듯이 뭐랄까 입국 사유 자체를 판단하는, 입국 여부를 갖다 판단하는 그런 법률이 아니라 이미 입국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법률이다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게. 네, 그런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16명을 살해한 인원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되는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흉악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남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국내법이나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법조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큰 틀에서의 어떤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통상 보면은 3일 너무 기간이 짧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예. 것들은 수사와 조사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은 이제 합동 정보 조사 대상자입니다. 과연 기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탈북민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들을 것이냐의 판단이고, 그래서 추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수사가 가서 수사 과정으로 세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북 문제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 지역적인 법조항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계에서의 법은 아직도 촘촘히
덜 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 이 당시에 어쨌거나 이게 여야의 보고가 되고 의원들끼리도 내용이 공유가 됐고 뭐 그 당시에는 사실 큰 이견 없이 이 점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외통위하고 국방위가 열려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따졌습니다. 당시에 그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님들도 초기에는 이런 인원은 어떻게 받느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살인마는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주장하신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 그 당시 국민의 그 자유한국당이 이걸 정쟁으로 삼기 시작을 하면서 논란이 많아졌고, 그래서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치열하게 여기에 대해서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인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거를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정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3년 전 그 정쟁과 똑같은 판으로 말입니다. 예, 근데 큰 틀에서 또 이 탈북을 했던 그 당시 북한 어민 2명도 헌법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한 국민인 만큼 추방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또 통일부의 큰 맥락의 설명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당시 그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보낸 것 자체도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일부가 3년 전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죠. 이 인원들은 그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예.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이것은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실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지시로 이렇게 바꾼 것인지 그 판단한 부서는 자체로 이걸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외압적인 조건이 있어서 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통일부 자체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똑같잖아요. 그 2년 전 사건을 그 팩트는 그대로인데 해석만 또 신정부가 들어오니까 바꿔버리는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통일부 입장 변화도 뭔가 현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시군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JTF에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뭐 오프닝도 하셨기 때문에 그 짧게 말씀 주실까요? 네, 진 작가님부터.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이중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법에 따르면 즉 헌법에 따르게 되면 북한 집단은 우리의 그 한 번 더 휴전선 이북을 갖다 불법 정리하고 집단이지만 우리 나라 밖에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가거든요. 예.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래서 두 개가 이중 규정에 따라서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동시 성립 가능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어도 우리 땅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된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인도적 관점에서 그 사람들 북한으로 보내면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북한이라는 게 독립된 국가거든요. 근데 예컨대 중국에서 연쇄살인범이 왔어. 근데 중국 정부에서 달라 그래. 그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통치행위의 폴리티컬 퀘스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사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걸 갖다 끌고 나오게 되면 이때 필요한 것은 살짝 사회적 합의거든요. 다음엔 어떻게 할래? 그럼 북한에서 또 연쇄살인범이 넘어왔어.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받을 거야 말 거야. 근데 꼭 이 사람을 갖다 법정에 세우려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증거는 북한에 있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럼 결국 이 사람 또 풀려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에 이게 왜냐하면 재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될지 여야가 합의를 하는 쪽으로 토론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진 공개하고 뭐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죠. 자, 김 소장님은? 예, 추사 얘기만 나올 이렇게 대통령실 신나하시는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정도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탈북어민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해서 이미 수사의 가이드라인 너무 세게 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부가. 그 수사기관 따로 있고 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게다가 지금 공공수사부가 검사까지 증언했다고 하는데
이 외압을 막아주고 검찰총장도 안 뽑아놓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통령실이 나선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저는.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일에 그렇게 나서지? 그 다음에 레토릭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예, 저 관련 이슈 계속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짚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국회가 요즘 일은 크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군요. 혁신24 새로운 미래 줄여서 이제 새미래라고 언론들이 총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두 번째 모임을 열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주제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예, 39명 정도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애초 참석 의사를 밝혔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안철수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에도 불참을 했고 오늘 김기현 의원 모임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물러나고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었다. 비상시국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인사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 장제원 의원 사이의 불화설의 당사자죠. 권 원내대표가 또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무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장제원 의원이 의원총회에도 불참을 했거든요. 어제. 이걸 두고 이제 지도체제 문제에 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장 의원과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예, 의총 불참에 관해서도 사전에 장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일정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관계가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왜 나왔냐면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회동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에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원래 예.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 대통령과의 만남을 마다하고 부산시장과의 만남을 갖다는 것 자체가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장 의원 쪽에서는 구체적인 언급 자체는 꺼리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 진로를 놓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 완전한 결별을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 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공부 모임의 형태를 띈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공부 열심히 하는 모임이라 볼 수 있겠죠? 아유,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어야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또 뒤늦게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모임이 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은 뚜렷하게 무슨 그 노선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아, 구체적으로 난 이런 노선, 뭐 이런 정책, 예.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이런 목소리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권력 싸움 또는 권력 싸움을 위한 그 지분 다지기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가지고 예.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싶어요. 예. 작가님 그 강사로 초청 받으시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까? 이런 데는 안 가봤어요. 정말입니까? 다 거절을 했어요. 당 전체 차원에서 공적으로 할 때는 가는데 뭐 지구당이나 지역위원회나 작은 공모임은 안 가시고 네. 오직 한판 승부만 집중하시는군. 자, 김 소장님은? 예,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데 참여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 바쁜 아침 일정이 참 애틋합니다. 우리가 강사료가 작아요. 요게 속마음인 걸로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또 2부에서 많이 할 것 같아서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점심 먹었네요. 오늘 1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했는데요. 예. 전당대회 출마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중으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 다만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에 대해서 예.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을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오찬 회동은 우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우 위원장이 설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출마 강행을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잡음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당 제안도 받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당 외에 있는 분이 예. 민주당 안에서 욕먹으면서 꼭 그 안에 있어야 하느냐, 어. 밖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창당을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그 제안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저희 방송에 좀 나와 주십시오. 입장이 무엇이 듣고 싶습니다. 자, 진 작가님부터 논평해 주십니다. 박진우 위원장이 저 올바른 목소리 많이 내왔는데 최근에 약간 스탠스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내세웠던 그런 개혁적인 신선함. 목소리의 그 참신함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자, 소장님 20초.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창당 얘기 이런 얘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